안녕하세요. 영화를 마음껏 주물러 가리는 시네 마사지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리뷰할 영화는 나이브스 아웃. 정 감독님의 추천으로 보게 된 영화인데 네. 처음에 1분인가? 1분 30초 지나면은 타이틀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김산 배우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브스 아웃 뜻이 뭐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이 점점 뜻하지 않은 대로 꼬여간다. 아, 그거의 뜻이 여러 가지 있구나. 이게 또 추리물인데 정확히 이 영화를 장르를 설명드리자면은 후던잇 무비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 그대로 후던잇. 누가 원놈이 한겨. 네. done it. 누가 저질렀나. 수많은 용의자들 사이에서 딱 한 명을 고르는 거죠. 네. 누가. 그러면서 이제 추리가 벌어지는 영화를 보통 후던잇 무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사물 중에서는 CSI도 부시별로 다 좋아했지만 사실 멘탈리스트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일반적인 수사물이나 탐정물에서 벗어난 멘탈리스트가 툭툭 던져가는 요 재미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런 위트가 넘치는 수사물들을 만나지 못해서 거의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나이브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존슨 감독이 실제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시고 제작까지 참여를 하셨다고 해서 기대라고 봤는데 사실 풀려가는 과정들은 눈에 보이게 좀 쉽게는 보여요. 그래요? 초반에는 여주인공이 의도치 않은 밑줄쪽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어떻게 벗어나고 저 돈을 지킬 수 있을까로 몰아갔다면 뒤에 가면 실제 뒤에 범인이 누가 있겠지를 관객들이 느끼게끔 연출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보다는 그 미장센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꾸 미장센 가지고 제거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 샴푸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많을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장센 좀. 예를 들자면 오래된 고택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식 리퍼인데 약간 괴이한 추리 작가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서재가도 그 넓은 고택에 비해서 서재도 작고 뒤에 탈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표정들이 배치되어 있고 맞아. 구석에는 보면 악마 같은 동상도 있고 중간중간 이런 무대 연출이 소품들이 좀 저걸 보면서 야 저건 소품팀 죽였겠구나. 네, 맞아. 그 생각했어. 칼 막 여러 단검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이어붙여가지고 만든. 맞아. 벽제된 거 막 이런 있고. 책 이런 서재요. 그게 직업병이긴 한데 그 헬렌 아저씨가 우리 조카들은 전시되는 칼 중에 소품용 칼과 장식용 칼과 진짜 칼도 구분 못하시 하길래 나중에 저거 써먹겠구나. 그랬어요? 와 캐치 빨라. 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마지막에 나도 이제 미리 다 던져놓기는 하시게 친절한 영화긴 했어요. 어떤 추리물들은 보면 정말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다가 짜잔하고 했는데 이게 반전도 못 느끼게 끝나는 영화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절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주인공 있으시잖아요. 탐정분. 007. 진짜 탐정처럼 생기지 않았어? 007 다니엘 크레이그. 그 우리나라도 탐정이 있나요? 직업? 정확히 탐정이라는 그 직업이라기보다 해결사, 흥신소. 그치. 그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봤던 나와라 맞는 거 탐정은 아니야. 나와라 맞는 거 탐정은 아닌 거잖아. 보통 이런 후던잇 무비, 추리 영화에서는 이게 꽂히잖아요, 사실. 네네네. 사립 탐정, 천재적인 추리를 펼쳐가는 메인 주인공일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마르타라는 여성 캐릭터잖아요. 이분을 등장시키면서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누가 범인인지 일단 여기서 밝혀지니까. 네, 맞아. 이 범인에 이입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재미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그 크리스 에반스 그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잘생겼더라. 한 번 더 변주되는.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래? 근데 너무 캡틴 아메리카가 강해서 진짜 뒤에 뭐 붙여서 나올 것 같지 않았어? 등거북이 뭐 붙어가지고 뒤에 등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황도 씨가 크리스 에반스 얘기한 김에 사실 이 영화의 캐스팅이 정말 세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큰 배역이 아닌데도 뒤에 포진해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그 영화 평들이 나올 때 제가 항상 실패하는 건 뭐 전미비평가위원회 앙상블상 수산미 뭐 이런 쭈르륵 타이틀이 달리잖아요. 그럼 전 되게 피해가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위한 영화들이 그치. 일반 관객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저는 배우들 위주로 영화를 찾아가다 보면 그 배우분들도 본인의 몸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맞아. 작품성이나 흥행성을 노리고 시나리오를 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포스터만 봐도 아니 이분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럼 뭔가 이분들이 택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크리스 에반스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원래 마블의 또 캡틴 아메리카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색다른 연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딱 캐릭터 맞지 않아? 잘생겨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나쁜 잘생기고 말 안 듣는 손주 약간 재벌 문제야. 네 재벌 3세. 그러니까 딱 못된 아이. 네, 그걸 소화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되게 바르고 정직한 그래. 맞아. 그런 사나이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반전이 더 효과가 있었던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얘가 솔직히 식당에서 그 여자 도와줬잖아요. 약간 얘기도 들어주고 엄청 믿음이 가는. 그때까지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솔직히. 저는 못 챘죠. 진짜 감독님은요? 저는 직업병으로 이 새끼구나. 아 진짜? 난 느낀 걸 몰랐어. 나는 역시 난 왜냐면 앞에 나쁜 말 안 듣는 손주인데 그래 그래도 생각이 제가 개념이 그래도 있는 개념이 없진 않았네. 아싸리 가족들이 못됐으니 나쁜 거 차라리 가족도 줄 바에는 너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지. 사회에 둘러싸였을 때 빼내가는 장면은 캐릭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이면서 주저리 얘기하면서부터는 그랬어. 저 사람이 범인인데 시선 돌리는 건가? 그런 의심을 했죠. 근데 난 솔직히 난 그 생각 해보잖아요. 나 그 입장에서 난 그 차 안 탔어. 안 타요? 난 안 탔을 것 같은데. 일단 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벗어나야지. 근데 좀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급박하고 하니까. 그래 나는 안 탔을 것 같지 왜?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제 차처럼 시동이 안 걸리면 네. 아니 왜 차 신차 아니에요? 왜? 이게 제가 라이트를 오토에서 잘못 해놓고 나가가지고 저 방전이 되셨구나. 오늘 말씀하신 이 감독님께서 지각하셨거든요. 조금 네,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그거 거신이라고 늦게 시작했어요. 네. 딱 1시간 지각했죠. 네. 가보면서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야? 내 저택, 고택 자체가 안에 인테리어들이 너무 옛날 거다 보니 앞부분을 건너뛰고 보는 사람은 이게 시대 배경이 언제지라고 헷갈릴 수 맞아. 있는. 근데 엄청 옛날이더라고 근데 의외로. 이제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주인공이 시계를 보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시계는 애플워치고. 그랬어? 시대가 언제라는 거예요? 현대죠. 현대극이고 도시를 떨어져 있는 고택이라는 외곽에. 얘기인데 대저택인데 삐그덕 계단이 오래돼서 삐그덕거리고 올라갈 때 복층 올라갈 때 난 그래서 자꾸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네. 애플워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까지 보다니 와 남자들은 그런 걸 보는구나 영화 볼 때. 애플워치로 12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계로 네. 보여지고 그지 그랬다. 자정이네 집에 갈 시간이네. 그런 이랬잖아. 것들이 묘하게 재밌더라고요. 틀어져 맞아. 있고 크리스 에반스 되게 잘생겼다 속고 싶다 속고 싶다 나왔어. 자 네. 속고 싶다까지 나왔어.